저는 29살 여자이고 작년 8월에 결혼했어요. 얼마 전 얼토당토 않은 일을 겪어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경기도 외곽에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저나 남편이나 이 지역에서 자랐고 부모님들 모두 이곳에서 살고 계세요. 저희 친정에는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이 엄마를 닮아서 정말 예쁜 편이에요. 친정엄마가 5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길 가는 사람들이 40대로 볼 만큼 어려 보이고 예전부터 제 친구들에게 너희 엄마 예쁘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고 동생이 엄마를 빼다 박았다는 점이에요. 동생은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26살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고 항상 무슨 기념일마다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집 앞에는 동생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종종 서성거렸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고 몰려드는 동네 남자놈들 쫓아내느라 정신 없었어요. 제 동생은 진짜 주변에서도 그렇고 연예인 할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애가 보기와는 다르게 숫기가 없고 남에게 주목받는 것도 싫어해서 지금까지 평범하고 조용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못난 외모는 아니고 저도 혼자 다닐 땐 나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엄마랑 동생과 셋이 다니면 너무 주변에서 너만 왜 그러냐는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같이 다니기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동생이 예뻐서 제가 득본 건 별로 없고 항상 제 친구들이 네 동생 소개시켜 달라는 말이나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시댁 쪽은 남편이 외아들이고 아버님이나 제 남편이나 말수 적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다만 시모가 정말 외향적이고 발도 넓고 같이 외출하면 온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남편과 방문하면 아버님 포함 4명이 함께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 혼자서 몇 시간이고 떠드세요. 진짜 지치지도 않고 계속 수다를 떠시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시면서 금방 친해지는 능력이 있으시죠.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자랑하십니다. 어머님의 그런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저만 귀찮게 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친정부모님과 동생이랑 같이 하루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특별히 무슨 기념일은 아니었지만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은 넷이서 같이 외출하고 밥도 먹고 노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집가고 나니 넷이 전부 모이는 일이 별로 없었고 거의 1년 만에 하루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에는 동생이 좋아하는 유명한 맛집도 가고 예쁜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어요. 그리고는 백화점에 들러서 부모님께 작은 선물도 사드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평소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에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에 있는 곳인데 부지도 넓어서 밥 먹고 주변 산책도 할 수 있고 음식도 깔끔하고 괜찮게 나오는 곳이에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사람이 항상 많은데 그날도 어김없이 주차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워낙 크셔서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더라도 시모의 목소리는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제 결혼식 이후로 부모님끼리 만나는 것도 처음이라 가볍게 인사도 하고 시모에게 여기 식당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 모임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가리키는 쪽을 슬쩍 봤더니 식당에 커다란 룸을 통째로 빌려서 그 안에 중년의 남성 여성 30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은 가족대로 식사를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인사만 하고 따로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더니 이미 저희 시어머니 쪽에서 저희 식사비까지 계산을 다 마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동창회장분께서 식사비를 계산한 거라고 그 친구가 돈이 아주 많은 친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저야 10만 원 정도 하는 식사비가 굳었으니 내 돈 굳었다 생각해서 기분 좋았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베푼 호의를 계속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지만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남편도 데려오지 말고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무슨 심각한 일로 부르시나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며 빙빙 돌리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윽고 그날 저희 가족 테이블에 밥값을 계산해줬던 동창회장이라는 사람의 칭찬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제가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만 생각나는 건 그분께서 돈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보상받았고 그 돈으로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연매출이 수백억, 그분의 재산도 어마어마하다네요. 저희 지역 번화가에 있는 큰 건물도 그분 소유의 건물이고 아파트만 10채가 넘게 있답니다. 그 외에도 시골의 땅도 엄청 넓게 있고 별장도 있고 외제차도 5대나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나한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한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분의 돈 자랑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하시는 소리가 근데 걔가 아직 총각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그날 그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보고 혹시 엄마 친구분 중에 시집 안 간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니 혹시 주변에 좋은 아줌마 있으면 맞선이라도 해드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내 친구가 사돈 처녀 보고 한눈에 반했나 봐.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내가 주책맞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미련이 남나 보더라고. 딱 한 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주면 안 될까? 혹시 모르잖아. 사돈 처녀 마음에만 들면 완전 인생 180도 달라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연세가 50대 초반이십니다. 동창이라고 했으니 나이는 어머님이랑 똑같겠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 동생 이제 겨우 26, 대학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한참 풋풋하게 남자친구 만나서 예쁘게 사랑할 나이에 50대 아저씨라뇨?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수백억이라 하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어머님에게는 농담이 너무 심하시다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그 친구가 눈이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성에도 안 차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 동생한테 그날 한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이걸 그냥 주책이라고 하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에게 제 동생은 아직 앞길이 창창한 아이인데 차마 어머님 친구분 소개시켜주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어요. 그래도 계속 미련이 남았는지 그 친구가 돈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을 넘어서 정말 몸에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사진도 중간에 보여주셨는데 양복을 입고 말쑥한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50대 아저씨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외모가 정우성이나 원빈 정도가 아닌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거듭 소개해드릴 생각 없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이 무슨 옛날 신봉산의 집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부모님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까지 저랑 제 동생을 아쉬운 것 하나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50대 아저씨랑 만나게 하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에게는 혼날까봐 차마 말도 못 꺼냈어요. 그래도 혹시나 동생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너 좋아하는 50대 아저씨가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그 사람이 건물도 갖고 있고 재산이 수백억 있는 부자야. 라고 물어봤더니 돈 많은 건 좋긴 한데 50대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더군요. 위로 연상을 만나면 몇 살까지 만날 수 있겠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10살 이상 차이 나면 싫을 것 같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라 생각했고 시어머니 동창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절하고
다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또 한 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면서 지금 사돈 처녀가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했지? 그 집에 시집 가면 평생 일 안 해도 돼.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는 거라니까? 솔직히 그 말 들으면서 그렇게 시집가서 팔자고 치고 싶으면 어머님이나 이혼한 뒤에 그 아저씨랑 재혼을 하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냥 목구멍으로 꼭 참아 넘겼어요. 동생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전혀 생각 없다더라. 그러니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좋게 거절하려 했는데도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제 동생을 소개시켜주면 돈이라도 받기로 한 사람처럼 다리를 못 놔서 안달이었죠. 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럴 생각 없으니 적당히 하시라고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알아듣게 말씀드려도 며칠 뒤엔 똑같은 소리를 하시길래 아예 확실하게 거절할 방법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부모님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만 대충 하고 공짜로 밥을 얻어먹었다며 친정 부모님들이 빚진 것 같은 기분이라며 찝찝해 하셨거든요. 저희 결혼하고 1주년이기도 했고 이런저런 핑계로 양가 부모님들과 제 여동생까지 전부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혹시 그 자리에서도 시모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동생한테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소리를 할까 싶었는데 본인도 욕먹을 짓이라는 걸 아는 건지 그날은 입에도 올리지 않고 딴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창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일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라면 당사자인 제 동생 앞에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두 식구들이 나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슬쩍 운을 띄웠어요. 아빠, 만약에 윤정이가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어떨 것 같아? 갑자기 뜬금없는 제 질문에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랐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주변에 소개시켜줄 돈 많은 사람이라도 있냐고 저희 아빠가 되물어봤고 이때다 싶어서 저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그 사람 나이가 50살이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장난하는 줄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글쎄, 50살? 그 정도 나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들겠지? 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들이 그까짓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아야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하시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내 딸한테 돈 많은 아저씨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그 사람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듣는 시모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있던 제 동생도 자기가 돈 때문에 아저씨 만날 정도로 능력 없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올해 무조건 시험 합격할 거니까 그런 끔찍한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도 그냥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다시 식사를 이어나갔고 다들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사람,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게 아까 밥 먹으면서 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여동생에게도 이야기해 준 적 없지만 어차피 시모가 말했던 소리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당신 엄마가 동갑내기 친구와 내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고 몇 번 거절해도 전혀 못 알아먹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오늘 날 잡고 이야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역겹고 더럽다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처제 앞길이 창창한데 엄마가 신뢰되는 소리를 해서 자기가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한테 사과받아봐야 뭐 어쩌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까 그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랑 만나보라 했다고 닦아발리고 싶었지만 그만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적도 없고 면전에서 저한테 망신을 당할 뻔했으니 쓸데없는 소리는 다신 안 할 겁니다. 만약 또 한 번 돈 많은 아저씨랑 만나보라 어쩌라 하면 그때는 저도 참지 않고 친정부모님들에게 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진짜 그때는 양쪽 사돈지간이 원수가 되던 제가 시모와 인연을 끊고 안 보고 살던 뭔가 결단을 확실하게 내릴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본인이나 돈 많은 영감 만나서 결혼하지. 뭐하러 시아버지랑 결혼해서 산답니까? 지금까지 시모가 그냥 말 많고 푼숙기가 조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이번 일로 이미지가 확 달라 보이고 절대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